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강량하십니까? 오늘은 서한지구의 지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도 많고 가자지구 얘기도 많지만 서한지구 얘기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원래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기 한 게 또 좀 적절하다 판단해서요. 더불어 가자지구 저번에도 이 지리 영상 올렸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한지구 한번 레디를 시켰고요. 조금씩 이 어느 정도 뉴스나 대화가 이어질 때 뭐 어디 어떤 사건이 일어났네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법한, 그리고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법한 개론적인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가자지구랑 이스라엘 위치는 아실 겁니다. 지중해 동쪽 이렇게 가자지구랑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랑 가자지구 사이에 라파 국경이 있죠. 라파 국경을 이제 뭐 열고 안 열고 논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아래 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입니다. 예루살렘도 서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쪽이고 동쪽 예루살렘은 또 서한지구로 좀 거칠게 좀 분리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서한지구는 그런 동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렇게 또 점선 안에 있는 이 지역을 커버하는 곳입니다. 네, 가자지구도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매우 철옹성 같은 장벽이 있었죠.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서한지구 요르단 사이에도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서한지구랑 요르단 사이에도 뭔가 이 검문소가 없냐? 있습니다. 그 아주 잘 알려진 게 알렘비 브릿지입니다. 알렘비 브릿지 국경인데 여기에는 이제 유일하게 서한지구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물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좀 어느 정도의 그 엄격함이 좀 강하긴 합니다. 네,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사이도 여기 있죠.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자연적인 걸 먼저 볼게요. 과연 이쪽에는 어떠한 고도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딱 본능적으로 볼 때 눈치채실 겁니다. 빨간색일수록 더 고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뭐 초록색, 파란색으로 가는데 이 또 파란색도요, 너무 보라색으로 가면 또 낮은 곳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막 보라색 줄기가 보이죠? 이게 요르단 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멍 색깔 좀 돼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제가 화살표 표시하고 있는 곳, 이게 사해죠. 사해는 마이너스 3, 400을 웃도는 그런 곳입니다. 표면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높은 면 있죠? 수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만 내려가더라도 일단 예, 뭡니까? 0m 지점에서 400m나 낮은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주변에 있는 곳도 뭐 여리고라든지, 여기 여리고 돼 있는데 이렇게 요단강과 사이에 가까운 이 둔치 부분도, 이 계곡 부분도 뭐 다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올라가시면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빨간색도 이렇게 산맥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주로 역사도시, 성경도시가 많은데 여기가 주로 빨간색이 많습니다. 800m, 900m. 어, 이게 지금 왼쪽으로 쏙 들어간, 오른쪽 쏙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인데 그 위에도 빨간색이 있고 밑에도 빨간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빨간색이 좀 더 높은 고도예요. 그런 건데 뭐 일단 다 높은 길이라는 거, 높은 지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남북 방향으로 봤을 때 그 선으로 같이 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한지구는 요단강과 이 서해와 가까울수록 더 해발 고도가 낮고요. 심지어는 해 수면보다 낮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올라갔다가 또 지중해랑 가까워지면 다시 낮아지는 그러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제가 따로 지도 안 들고 왔긴 했는데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포인트 옵션 들어가서 펜 합니다. 자, 잠시만 제가 표시를 하나 해둘게요. 네, 제가 대충 빨간색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엄청 정확한 건 아닌데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왼쪽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건조 기후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기준 세운 게 뭐냐면요. 1년에 강수량이 500mm 이상인지 이하인지거든요. 그게 건조 기후랑 온대 기후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왼쪽이 지중해성 기후, 온대 기후에 속하고요. 오른쪽은 건조 기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적인 부분으로 갈게요. 서한지구의 주요 도시가 뭐가 있냐? 뭐 이제 서한지구도 보면은 뭐 어디서 누가 사망했네, 테러 일어났네 얘기들 하죠. 뭐 누구의 공격이 있었네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좀 기억해야 될 만한 8개를 들고 갔습니다. 여기 지금 거진 다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해보면요. 북쪽부터 제닌이 있습니다. 제닌이 사실 좀 그 경향상 봤을 때 시위 횟수라든지 그런 강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곳입니다. 툴카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 다시 바꿀게요. 자, 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툴카림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간혹씩 좀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곳이어서 좀 언급해봤고요. 물론 역사적인 것도 좀 있는 곳이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각각 제니는 11만 5천, 툴카렘은 8만 정도 되는 인구고요. 나블루스가 진짜 유명하죠. 예, 나블루스. 제니만큼이나 소요 사태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난민촌도 그 팔레스타인 난민촌이도 사원지구에 있는데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나블루스 근처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몇몇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죠. 충돌이 발생하죠.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파악하면 되고요. 라말라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다. 네, 뭐 여기 라말라 10만이라고 돼 있는데 라말라도요 이렇게 뮤니시팔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도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 있고 서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라말라 어떤 지구가 있고 라말라 시내가 순수 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순수 시의 인구예요. 그런 걸 보시고요. 여리고 성경도시로 유명하죠. 물론 나블루스도요. 이 인근에 성경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겜. 네, 그게 나블루스 근처라 봐주고요.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것입니다. 예, 여리고는 지금도 뭐 불리고 있죠. 아무튼 23,000의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그런 명칭도 있고 별칭도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가장 낮은 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달한 도시 중에 가장 해수면이 낮다. 네, 그런 도시, 해발고도가 낮다라고 표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요르단강 주변에 있는 그 동네들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높이가. 아무튼 그 동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동예루살렘 인구는 58만,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약 100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60% 정도가 동예루살렘 아랍 집단 거주 지역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밑에 있죠. 4만 1천, 그리고 헤브론 31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헤브론 인구가 많습니다. 예. 베들레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헤브론도 역시 성경에서는 꽤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 네. 다윗이 처음 그 다윗 왕 다들 아시죠? 다윗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참고해 주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좀 더 성경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 한다면 그래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무슬림들이 현재로는 절대 다수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한지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지역 구분이 되겠습니다. 에리아 A, B, C 이렇게 나뉘는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법도 해요. 참고로 이 서한지구 전체 인구는 약 300만 명을 바라보는 그 정도 되는 인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300만 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천이랑 좀 인구가 비슷한 느낌이죠. 가장 가까운 인구가 인천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되게 이 조각이 많이 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한지구는요. 서한지구의 모든 땅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순수히 통치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빨간색이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순수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치안이라든지 뭐 시민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A 지역입니다. 전체 서한지구의 17%를 그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순수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럼 B는 뭐냐? B가 꽤 많아 보이는데 면적은 좀 적습니다만 좀 뭔가 조각이 많죠. 여긴 뭐냐? 일단 시민 관리하는 것, 네, 경찰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팔레스타인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보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는 곳이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 관리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이 하는데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스라엘권이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찰권, 치안권이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다음 C. C는 이스라엘이 뭐 시민적인 관리라든지 뭐 세큐리티, 보안 관리, 치안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죠. 왜 이렇게 조각이 많을까 싶은데 잘 보시면 이 조각과의 거리가 각각 엄청 멀진 않죠. 보시면 이렇게 딱 좁은 회랑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이제 좁은 거 사이에 이제 뭐 이런 하늘색 같은 게 보이죠. 다 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 그 모양 되는 거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많고 이렇게 틈이 많은 이유가 다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서한 지구의 주요 도로는 네, 이스라엘이 관리한다는 얘기로도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Area C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치안 관리, 뭐 시민 관리 이런 걸 다 하니까요. 자, 그러면 A1, A2는 뭐냐 볼 수 있는데 A1 헤브론이죠. 헤브론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리아 A처럼 팔레스타인이 모두 관리합니다. 하지만 A2 같은 경우는 모두 이스라엘이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정착촌, 뭐 에리아 C랑 좀 다름이 없는데 헤브론은 이제 따로 언급된 이유가 같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서쪽 헤브론은 아랍 팔레스타인이 관리하고 오른쪽은 정착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한 지구도 아주 복잡하게 지금 디바이드 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분리장벽이 여기서 안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에리아 AB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에리아 AB를 테두리로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넓은 부분도 웬만하면은 분리장벽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민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자지구에도 난민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서한지구도 역시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 난민촌 하기 전에 제가 분리장벽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분리장벽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 표시가 있죠. 예, 서한지구의 경계와 분리장벽의 경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치는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황색처럼 분리장벽이 되어 있다. 특히 동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분리장벽이 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더 뒤로 가면 또 분리장벽이 또 있죠. 있는데 일단 동예루살렘하고 서예루살렘 사이에는 일단 분리장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완전 복잡하기 때문에 난민촌은 19개가 있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네, 이따가 정착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은 서한지구에 있는 난민은 약 87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난민들은 뭐냐?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된 이후로 뭐 이제 자기의 땅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위 쫓겨났다고들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1967년 그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때 또 본인의 땅에서 쫓겨났다고 그 이야기가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난민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난민이 이제 87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그 중에 약 25%? 30%그 사이로 되는 비중의 인구는 난민촌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네, 나블루스 말씀드렸죠. 꽤 그 난민촌 규모가 크고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예루살렘하고 라말라 그리고 베들레헴에도 상당히 많은 난민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난민촌을 지나가고 또 잠시 이제 걸은 경험이 있는데 뭐 난민촌하고 서안지구, 순수 서안지구 사이에도 뭐가 철옹성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마을의 연속이긴 한데 좀 표식이 달라지긴 하죠. 예, 물론 이제 좀 위험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방문을 자제를 요구를 하긴 하는데 일단 서안지구에서 또 서안지구 내에서 난민촌으로 들어가는 뭐 어떤 경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유엔이 관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민촌 안에는 일단 경찰 같은 게 없습니다. 뭐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게 있는 것도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오로지 뭐 이제 그 안에 시민들, 뭐 소위 난민들이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만 있다. 그리고 유엔 기구 사무실 이런 것들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무사히 잘 넘어갔고 잘 다녀왔습니다. 정착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안지구 하면 또 정착촌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지금 보면은 팔레스타인 이게 얘기인데요. 뭐 잠시만요. 이게 브리테니카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여기는 가자 지구에도 정착촌이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전부 철수를 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2005년이 지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군도 철수를 하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시민권자들 뭐 정착촌자들 다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가자 스트립 여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안지구 얘기인데 서안지구 내에도 유대인들의 정착촌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70만 명 이상이 일단 서안지구 내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올해 1월, 그러니까 2023년 1월의 자료에 의하면은 144개의 정착촌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정착촌이 어디 있냐? 그 아까 이제 에리아 ABC 말씀드렸죠?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빨간색은 이렇게 북쪽에 좀 몰려 있고 동쪽에 외딴 곳이 있고요. 아, 참고로 여리고 주변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여리고 근처에는 분리장벽을 따로 못 봤고요. 밑에 좀 헤브론 중심으로 또 이렇게 빨간색이 좀 있죠. 중간에도 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선 또 진한 부분이 완전 진한 갈색이 A고 덜 진한 갈색이 에리아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정착촌의 분포는요.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에리아 C,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에리아 C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곳에 유대인이 정착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아주 보안적으로 위험할 겁니다. 네, 신변도 위험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스라엘이 전적 관리하는 에리아 C에 분포가 거진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2, 헤브론인데 동족 헤브론, 이제 뭐 키리아 아르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무튼 여기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나와 있는 자료들 그리고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후에 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러한 지리적인 시츄에이션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만 덧붙이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볼 때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되게 이것을 반대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정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1953년 오슬로 협정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 본바와 같이 정착촌이란다. 그 ABC 에리아 ABC가 성정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을 팔레스타인 시민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현상은 되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간단했지만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그 유의미한 이슈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 이상 준미수였습니다. 아디오스.